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대한전선 같이 한번 분석해 볼 거고요. 자, 일단 오늘의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11,880원으로 약간의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대한전선의 하락 추세가 지속적인 저항 역할을 하면서 반등을 하려고 하면은 계속 이 추세 라인에 지금 걸리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대한전선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연도 초까지만 하더라도, 자, 1월부터 5월까지 이제 상반기에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죠. 바닥에서 수급 들어오고 바닥에서 또 수급 들어오고 지속적으로 계단식 상승을 보이다가 5월 21일자로 주가는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참고로 대한전선만 뭐 악재가 나와서 밀린 거냐? 그게 아니고요. 시장의 전반적인 주도 섹터가 원래 같으면 여러분들 전력이었는데, 뭐 전력에서 반도체로도 돈이 빠지고 뭐 2차 전지로도 빠지고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로도 빠지고, 원래 전력 테마로 수급이 몰리다가 다른 쪽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니까 동시에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뭐 구리 가격의 하락 같은 경우도 하방 압력을 키웠던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구리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구리 가격 반등에는 여러분들 중국이 있습니다. 자, 어떤 건지 기사 보면서 설명드릴 건데요. 그 전에 우리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은 어렵지 않으니까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준비해온 기사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를 번역해서 좀 보면은, 중국의 경제 활성화로 구리와 알루미늄의 가격이 상승한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 중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 발표를 했죠. 그래서 뭐 증시가 뭐 1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런 중국의 경제 활성화로 인해서 구리 가격,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자, 최대 금속 소비 국가인 중국의 경기 부양책 덕분에 구리와 알루미늄 가격이 반등을 했습니다. 자,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적중한 듯 런던의 금속거래소에서 3개월 구리 가격이 1.5% 상승을 했고 알루미늄도 1.3% 상승을 하면서 구리는 6월 초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톤당 가격이 $10,000를 돌파했습니다. 5월 말, 6월 초 고점이랑 거의 동일하죠. 자, 이렇게 구리 가격과 알루미늄 가격의 반등, 그 다음 또 최근에 이제 대한전선이, 자, 미국에 있는 초고압 직류 송전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900억 규모로 수주를 따왔는데, 이 수주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도 미국 지역에서 활발하게 수주를 따오겠다. 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사는 뭐 제가 전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는 섹터예요. 왜냐면 전선은 인공지능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필연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섹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AI라고 하면은 아직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께서는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자주 사용하지 않지만 관련 업계나 미국에서는 벌써부터 AI를 엄청나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인공지능의 기술력은 날이 갈수록 발전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기술력이 아무리 올라가도 인공지능을 감당할 데이터 센터가 없으면은 인공지능을 활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어때요? 인공지능 기술력에 뭐 100억 달러를 투자를 한다. 근데 그 중에서 10억 달러는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합니다. 데이터 센터. 참고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에 다 있어요. 근데 인공지능은 조금 특별한 게 뭐냐면 AI 전용 데이터 센터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런 AI 전용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에 비해서 전력 소모량이 여러분들 10배 가까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도 당연히 많은 데이터를 보관을 해야 되고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력 소모량이 많겠죠. 근데 인공지능 전용은 거기에서 10배나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있는 전기 시설로는 감당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지역에서도 당연히 전력 쪽에 투자를 하면서 뭐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풍력 이런 쪽에 같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 같으면 AI 기술이 1년 반짝하고 사라질 만한 기술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아니거든요. 4차 산업의 가장 핵심입니다. 가장 핵심.
뭐 로봇도 있을 거고 메타버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결국에는 인공지능이 메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반도체가 좋은 이유가 뭐예요? AI 기술력이 계속해서 발전함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에도 반도체가 들어가고 그 다음 AI 기술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많은 연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고성능 반도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섹터가 좋은 거거든요. 그 다음 이제 로봇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하드웨어는 이제 어지간한 기업들이면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아무나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로봇의 핵심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AI가 망하지 않는 이상 전선 같은 경우는 앞으로 최소 3년, 4년, 5년 동안은 계속해서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있는 전력 소비 갖고는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변압기, 전력기기, 전선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 상반기에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슈로 움직였죠. 뭐 인공지능이 커지면서 뭐 전선이나 전력기기 애들의 수주가 증가할 거다 이런 이슈로 움직였다면 이번 연도 남은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는 단순하게 이슈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숫자가 어떤 게 있죠 여러분들? 실적이에요. 실적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에서부터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1파 이후 조정을 받았지만 그 다음 2파를 우리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렇게 2파가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존재하겠죠. 수급도 한번 중간에 들어와야 되고 이 하방 추세 또한 최소한 계속 내려가는 추세가 아닌 옆으로 가는 추세 혹은 약간의 상승 추세로 돌려놔야겠죠. 그럼 우리는 이 시그널만 알고 있으면 돼요. 얘가 조정을 다 끝내고 올라가는 그 초입 구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자리만 정확하게 공략하면 돼요. 제가 이것도 당연히 설명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내용 잘 따라오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까먹지 마시고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이어서 이제 대한전선의 기술적인 분석을 진행을 해볼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락 추세에서 옆으로 추세를 돌리고 상승의 추세로 바뀔 때 어떠한 흐름이 나오고 이런 흐름이 나오기까지 대략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떤 거냐면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에요. 자,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어때요? 몇 년 동안 유지하고 있었던 이 추세 있죠 여러분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조정을 받다가 이제서야 흐름을 틀었습니다. 누가 움직인 거예요? 세력들이 움직인 거예요. 결국에는 얘네가 언제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 종목의 바닥을 잡을 수 있다는 건데요. 제가 이 내용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주식하시는 분들이면 모를 수가 없는 한미반도체 차트 잠깐 보시면 작년 저점부터 이번 연도 최고점까지 무려 20배에 가까운 엄청난 폭등이 나왔어요. 그쵸? 자, 그 다음 비슷하게 이 실리콘트라는 종목의 차트 한번 보셔도 이 종목도 작년 저점 대비 이번 연도 최고점까지 15배가 넘어가는 엄청난 폭등이 나왔거든요. 자, 방금 보신 한미반도체 그 다음에 실리콘2 이 두 종목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자, 우리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캐치를 하셨을 텐데 어떤 공통점이냐면 바로 급등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노란 색깔 화살표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별도로 제가 만든 세력의 진입이라는 지표인데요. 자, 쉽게 봐서 자, 실리콘2 지금 이렇게 엄청난 대시세가 나왔는데 이렇게 크게 폭등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세력들이 물량을 장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 세력들이 어떠한 종목에 작전을 칠 때는요 그 종목의 유통 주식수 최소한 80% 이상을 확보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00만 주가 거래될 수 있는 유통 주식수예요. 그럼 이 중에서 80만 주는 세력이 매집합니다. 어떤 자리에서? 이런 고점이 아닌 저점, 눌림목에서. 이렇게 확보된 물량을 가지고 재료를 만들면서 주가를 폭등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는 나중에 뒤늦게 이슈가 나올 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장악하는 횡보 구간에만 들어가면 세력들이랑 똑같은 평단가 그 다음에 똑같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런 세력의 매집을 차트상의 별도 지표로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력들의 매집 신호가 나올 때마다
제 채널 좋아해 주시고 영상 보시는 구독자분들에게는 타점을 잡아서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로만 뭐 주저리 떠들면 의미가 없으니까 자, 우리 지금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끔 증거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사이트는 문자바다라는 사이트고요. 화면 오른쪽 보시면 깜빡깜빡 거리는 거 보이시죠? 실제 네이버에 검색해도 나옵니다. 자, 일단은 발송 일자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문자 보냈던 전송 내역 상세복인데요. 발송 일자가 언제냐면 7월 31일 오전 9시 30분입니다. 자, 이때 제가 7월 이벤트로 구독자분들에게 추천드렸던 종목이고 종목명은 실리콘2, 매수가는 8,000원, 비중도 30% 50%. 참고로 이때 내용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어떤 관점으로 들어가고 목표가는 얼마를 보일지 또한 제가 설명해서 478분에게 문자를 드렸죠. 발신 번호도 잘 보시면 똑같습니다. 제 개인 번호 4253-6578 번호예요. 자, 그러면 차트 한번 봐서 7월 31일이 대체 언제였는지 한번 볼게요. 7월 31일. 자, 지금 제 마우스 잘 보세요. 잘 안 보실 것 같은데 제 마우스 잘 보시면 이때 드렸습니다. 이때 7월 31일 확대해서 보시면 세력의 진입 구간 7,500원이었고 날짜 7월 31일 동일하죠. 자, 이때 제가 문자 드리고 나서 주가가 54,200원까지 폭등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미반도체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제가 올라가기 전에 미리 타점을 잡아서 드렸는데 이것도 저는 뭐 이런 자리에 드렸던 게 절대 아니고 이때 드렸어요, 이때. 자, 이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확대해서. 자, 정확하게 지금 제 마우스 보이시죠, 여러분들? 날짜가 언제였냐면 5월 18일 목요일 세력의 진입 구간은 21,350원이었습니다. 화살표 보이시죠? 일단 날짜만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이때도 제가 문자를 보냈던 전송 내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제가 쓰고 있는 문자바다 사이트의 전송 내역이고요. 뭐 포토샵이나 조작 전혀 없습니다.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자, 확대해서 잠깐 보여드리면 발송일자 5월 18일 똑같죠?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는 건요, 증거가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5월 이벤트로 구독자 추천주 드렸었고 매수가는 22,000원이야. 자, 비중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알려드렸고 상승에 대한 재료, 자,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보유한다고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죠. 이때는 딱 500분에게만 제가 드렸고 마찬가지로 제 개인 번호로 드렸습니다. 참고로 이때 내용 좀 더 보시면요, 여기 밑에 목표가도 간단하게 8만원 드렸어요. 뭐 물론 제 목표가 그 이상으로 20만원까지 가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 매수가 대비는 3배 4배의 수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대시세가 나오기 전에 세력의 매집 흔적만 나오면 저는 타점을 잡아서 문자를 드려요. 지금 제 영상을 뭐 처음 보시는 시청자분들 혹은 기존의 영상 보시던 구독자분들도 저한테 간단하게 저 기존의 구독자였고 혹은 이번에 처음 구독했습니다, 제가 확인할 수 있게끔만 알려주시면 돼요. 바로 숫자 1번 이것만 저한테 문자로 주시면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돈 같은 거 안 바라고 금전적인 대가 같은 거 절대 안 바랍니다. 대신에 자, 지금 영상 보시던 거 잠깐 멈추고 4253-6578 번호로 숫자 1번 남기고 구독, 좋아요 누른다. 이거 여러분들 1분도 안 걸립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1분도 안 걸리는 시간만 잠깐 투자를 하시면요, 남들은 20만원대에 들어갈 때 우리는 10분의 1 가격 2만원대에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도 이제 의심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제가 이번엔 증거 영상까지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 실리콘2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주식학개론 채널이고요. 영상을 언제 찍었어요? 6월 3일에 찍었습니다. 자, 이유 없이 급등하는데 수급이 수상하다. 이 종목 10배가 급등 가능성 있다. 이때 실리콘2 종목명 확인하시고 이때 기준으로 가격이 6,000원이었습니다. 영상은 여러분들 절대 조작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제가 5월 25일에 영상을 올렸죠. 2024년이 아니고 2023년에. 자, 글로벌 1위 반도체 장비 기업 한미반도체, 앞으로 남은 상승 구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라. 이때 한미반도체 주가는 27,300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를 보냈던 내용도 남아있고 증거 영상 또한 남아있죠. 자, 제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이유를 대충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 중 하나인 주식학개론입니다. 자, 최근 1년 동안 조회수 290만, 구독자는 2.3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제가 운영하는 채널 중 하나인 주식 명사수인데요. 지난 1년 동안 조회수 110만에 구독자 약
9,100명이 증가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채널을 모두 운영을 하는데 구독자만 약 3만 명이 증가했어요. 1년 동안. 자, 많은 분들이 결국에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영상을 좋아해 주시는 데는 전부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저는 어쨌든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사실 이런 유튜버한테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여러분들? 뭐 돈 같은 거, 후원 같은 거 저는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고, 이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구독자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 제가 뭐 솔직히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들 문자 남겨주시면 분석 영상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하락장이나 뭐 조정장 같은 거 오면은 이벤트에서 추천주 드리고, 이런 거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유튜브 채널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채널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는 것도 맨날 보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한두 달에 이제 한두 종목 정도밖에 매매를 못해요. 자, 실제로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종목은 이 셀리드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전 언제 들어갔을까요? 이때 들어갔을까요? 아니죠. 이때 들어갔습니다. 이때. 정확하게 타점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때도 제가 셀리드를 언제 들었냐면 7월 23일 오전 10시 50분에 보냈네요. 이것도 제가 매수가 2,300원에 비중은 적당히 소액으로만 진행을 했고요. 뭐 목표가는 1차 목표가 만원, 2차 목표가 14,000원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구독자분들이 10,000명, 20,000명이 넘어가고 있죠. 근데 이분들에게 다 문자를 못 보내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종목에 대한 수급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저희 구독자분들 뭐 예를 들어서 한 1,000분에게만 제가 종목을 드려도 이분들이 100주씩만 매수해도 호가창이 움직여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문자를 먼저 보내주신 분들 위주로 종목을 드리고, 그 다음 분에게 또 종목을 보내드리는 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뭐 보낼까 말까 고민하는 그 시간 동안 제 채널 구독자고 이번에 구독 버튼 처음 눌렀으면 그냥 문자 남기시고 참여하시면 돼요. 뭐 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없고, 뭐 아무런 요구나 대가 같은 거 안 바라니까, 남은 하반기에는 이번에 주식으로 손실 많이 보셨으면 문자 한 통 보내고 뭐 종목 100주던 1000주던 한주던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경험하시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셨던 마이너스 계좌 플러스 계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대한전선 넘어와서 분석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이 노란 색깔 화살표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엄청난 급등이 나왔죠. 자, 대략 한 300% 정도 주가가 올라왔는데요. 자, 그 다음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이 흐름, 이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저는 보통 자, 세력들이 모든 물량을 다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를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이 거래량 가지고 분석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포나 이 세력들은요, 뉴스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가짜 뉴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가 속이지 못하는 게 뭐냐면 본인들의 물량이 들어왔다가 빠지는 거, 이건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전부 다 남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자,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100주를 만약에 매수를 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바닥에서 100주 샀습니다. 올라갔을 때 100주 다 팔겠죠? 그러면은 그만큼의 물량이 들어왔다가 나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력들도 똑같아요. 얘네가 바닥에서부터 돈을 써가지고 5월 13일 월요날 얼마예요? 이날 하루에 1조 5천억이 들어왔어요. 1조 5천억. 150억 1,500억이 아니고요, 1조 5천억이라는 큰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이날 하루에만요. 뭐 물론 매도세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사실 29%, 24% 꼬리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장대 양봉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급이 매수세였죠. 물론 개인분들의 자금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근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주가가 이렇게까지 올라갔다가 갑자기 하방으로 간다? 심지어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주가가 제대로 밀렸을 때 이 자리, 여기 밑에 수급이랑 올라갈 때 수급을 한번 비교해 보시겠어요? 올라갈 때 들어왔던 수급의 양이 비율로 봤을 때 100%라고 치면은 하락할 때는 여러분들 한 20%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물량 어디 갔냐고요? 나머지 80%의 물량 세력들이 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물량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주가를 당연히 올리겠죠. 당연히 여러분들. 얘네가 돈을 쓴 자리를 보세요. 이 자리에서 썼습니다. 지금 팔면 손해일까요? 수익일까요? 당연히 손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AI랑 관련된 전력 쪽 섹터는요, 단발성 이슈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매매를 하다 보면은 단발성 이슈가 있고 연속성인 이슈가 있거든요. 단발성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공급 계약 체결 혹은 뭐 실적 발표, 한 번 이슈가 되고 나면 사라지는 것, 혹은 그 이슈가 한두 번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들. 이거는요, 바닥에서 반짝하고 그대로 빠져요. 그대로. 오히려 저점을 깨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연속성을 보이는 재료들, 하나의 산업이 크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그 규모가 굉장히 클 때는 재료가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올라갔다가 빠지는 이런 먹튀 형태가 아니고 종목이 계속해서 파동을 그린다는 거죠. 파동을. 물론 이 파동이 길 수도 있어요. 가격적인 조정도 받고 옆으로 가는 기간적인 조정도 받으니까. 대신에 이렇게 조정파가 긴 만큼 올라갈 때 상승 파동 또한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고로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추세 라인만 좀 돌파를 했을 때 수급이 한번 붙어주면 그때부터 상승의 초입이라고 보고, 이 물량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전고 라인 혹은 그 이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는 이 흐름을 돌리는 시기가 얼마 안 남았다고 봐요. 이평선 몇 개만 돌파해주면 되거든요. 자,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 자, 우리가 이 구간을 보시면 어때요? 뭐 5일선, 11선, 21선, 60일선, 120일선, 이평선끼리 이격이 다소 벌어져 있죠. 그쵸 여러분들? 근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얘네가 전부 다 모여 있죠. 얘네들이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느낌이 이평선의 이격이 벌어져 있는 거랑 지금 좁혀져 있는 거랑 어떤 차이냐? 가격이 빠지면서 시간이 흘러가니까 얘네가 한 점으로 수렴을 하는 거예요. 수렴을. 자, 그럼 이렇게 얘네가 딸려 내려와서 여기에서 모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수렴을 하고 나면 항상 확산의 과정이 나옵니다. 이 확산이 뭐냐면 바로 상승의 초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얼마 안 남았어요. 길어봤자 저는 2달이라고 보고 있고 빠르면은 1개월 이내에 움직입니다. 양봉 캔들 여러분들 빠졌다가 한두 번 정도만 나와주면서 얘네 넘기면은 그때부터는 정배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그때부터는 세력의 진입 구간 신호 또한 나오겠죠. 이거 나올 때 여러분들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대한전선도 여러분들이 정말 확실하게 공략을 하시려면 그냥 주가가 단순하게 빠지고 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조정을 끝내고 상방으로 흐름을 돌렸을 때 그때 들어가셔야 돼요. 그때. 제가 이때 우리 대한전선 주주분들에게 정확하게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야 될지 잡아드릴 거예요. 방금 보셨던 문자로. 자, 위에 제 번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4253-6578 번호로 나는 대한전선의 확실한 매수 타이밍이랑 목표가 궁금하다. 이번에 정말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싶다. 저한테 대한이라고만 남겨주세요. 저한테 대한이라고 따로 남겨주셔야지 제가 우리 주주분들에게만 별도의 단체 문자를 발송할 수 있으니까 영상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 확실한 매수 타이밍, 수익 극대화 딱 2글자만 남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돈 같은 거 절대 안 바랍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종목명만 딱 남겨주시면 되니까 이번에 확실하게 타이밍 잡으실 분들은 저한테 대한이라고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지금 이제 대한전선이 나오고 있는 조정은 우리가 걱정하는 조정이 아니고 건전한 조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건전한 조정이 끝나고 나서 움직이는 그 맥점 정확하게 잡으셔야 되니까 자, 위에 번호로 저한테 꼭 대한이라고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